안녕하세요. 실용글쓰기 강의하는 오선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107회 시험이 끝나고 107회의 서술형 10번 문제를 같이 복원해 보려고 해요.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었어야 했는지 간단히 적어 나왔고요. 적어 나온 것을 바탕으로 제가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4차 저출산 대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의 그 저출산 대책이 꽤 본받을 만한 꽤 성공적인 사례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 점도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근데 실제 시험에서 만났던 내용이랑 완벽하게 100% 똑같진 않아요. 네. 자료를 그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자료를 온전히 다 기억해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완전 똑같은 자료가 이런 인터넷 검색만으로 찾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점, 근데 꽤 유사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믿고 저와 함께 풀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1문단부터 볼게요. 1982년과 2022년에 출생아 수가 줄어든 비율을 쓸 것, 그리고 82년, 2002년, 2022년에 합계 출산율을 쓸 것. 마지막으로 총인구가 최고였던 연도와 인구수 쓰고 2072년에 예상 인구수도 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자료를 봐야겠죠? 자료 1과 2를 봐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봤더니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어 2022년에는 1982년 대비 70%가 줄어들었다. 라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첫 번째 문장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줬네요. 그죠? 이 내용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도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대로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자료는 엄청 많고요. 우리가 거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쏙쏙 뽑아다가 원고지 분량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이것도 꽤 훌륭한 능력이에요. 네, 그 능력을 보려고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료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에 그렇게 막 죄책감을 가지시거나 그대로 써도 되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요거였잖아요. 어떻게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그럼 이 순서대로 그대로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네. 어떤 분은 요 밑에 거 먼저 쓸까? 그다음 이거 쓸까? 네, 그러실 필요 없고요. 자연스럽게 글의 흐름에 맞춰서 이걸 이제 개요표라고 하거든요. 이 제시문을 어떻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쓸지 미리 정리해 놓는 게 개요표인데 개요표에 있는 이 순서가 그 완성된 글의 순서에 맞춰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괜히 바꾸진 마세요. 아셨죠? 근데 바꿔도 들어갈 내용이 들어가면 감점은 안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자연스럽게 써야 쓰는 사람도 중간에 이게 뭐지? 무슨 내용이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스스로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쓰는 사람이. 그럼 자꾸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게 돼요. 뭐 이로 인해 이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계속 아시죠? 막 이는 어쩌고 뭐 이렇게 계속 이런 말들을 집어넣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분량이 초과되고 그때부터 막 걱정이 막 되고 막 불안하죠. 막 지웠다 또 쓰고 지웠다 또 쓰고 이러다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요. 이 순서대로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또 중간에 어떤 뭐 접속어를 쓸까요? 네, 접속어 쓰는 거 좋죠. 근데 굳이 접속어를 쓰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는 뚝뚝뚝 끊어지는 것 같이 글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찌 비문학이 정말 막 어떤 수려한 문체와 막 되게 다양한 비유적 표현과 어디 그렇던가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문가가 쓰는 뭐 칼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여기에는 어떤 접속어를 써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시느라 또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 밑에 자료 2를 볼게요. 자료 2에 연도별 합계 출산율 나와 있습니다. 82년 볼 거고요. 2002년 볼 거고 그리고 2022년의 출산율 볼 거예요. 근데 출산율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퍼센트를 넣으시는 거예요. 0.78%. 안 되죠. 단위 보세요. 명입니다. 그러니까 0.78명, 0.81명 이렇게 해주셔야죠. 위에 나와 있는 총인구 볼까요? 가장 높은 건 2022년 5,184만 명이죠.
이것도 단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2072년에 3622만 명 하고 적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서술어를 주의 깊게 잘 봐주셔야 될 것은 2020년은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5,184만 명이었다. 이렇게 쓰지만 2072년도 3,622만 명이었다. 이렇게 쓰면 이상하죠. 이건 예상치기 때문에 3,622만 명으로 예상된다. 전망된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문단 가볼까요? 우리나라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점을 쓰고 그 문제의 특징과 그 요인을 인구학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작성할 것. 와, 이렇게나 많은 내용을 써야 되는데 240에서 270자 안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련한 이 원고지는 한 줄이 25글자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보시는 건 한 줄이 30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30의 배수로 흘러갑니다. 30의 배수로 흘러갔을 때 240에다가 270이면 8줄 꽉 채우고 9줄은 넘어가면 안 돼요. 9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겠지만 이 내용 다 집어넣으면 그거 완전 넘어가요. 그래서 미리 자료를 잘 분석해 놓으셔야 돼요. 자료 한번 가볼까요? 저출산에 문제가 지속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나오면서 그 문제가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요. 여기까지 나와요. 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나서 여기 두 문단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면 저출산 문제가 특징이 뭐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요인들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순서대로 쓰시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요인이 복합적이라는 거다. 그럼 지금부터 그 복합적인 걸 하나하나 얘기해보자 하고 요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을 인구학적으로 확인해 본 거 쭉 가면 여기까지가 인구학적인 거거든요. 제가 색깔 표시를 좀 해보면 이렇게.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라는 부분은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 어떻게 써야 해당 분량 안에 쓸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나타나 있는 저출산 문제 이거 다 안 쓰고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 뒷부분 출생아 수가 감소되면 학령인구, 병역자원, 생산인구, 총인구 감소와 지역소멸로 이어진다. 전 이거 썼거든요. 여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즉 이런 말. 그렇죠? 아니면 요약하면, 정리하면 하면서 앞서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해 준 것 같은 문장. 보신 적 있으시죠? 요컨대, 다시 말해,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들. 그런 말들 나오면 그런 말 뒷부분이 앞에 내용 싹 다 요약 정리해 주는 걸 수 있어서 저는 그거 그냥 정리해서 써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인구학적으로는 했을 때에도 이거 진짜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고 내가 이걸 요약 정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뒤에 나오는 가로 안에 있는 25에서 34세, 15세, 49세 이런 건 조금 날려요. 이런 것까지 가로에 다 쓰잖아요. 그럼 소가로 하나가 한 칸 차지한단 말이에요. 물결 표시 하나가 한 칸 차지한단 말이에요. 너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성 인구, 주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 이렇게 그냥 그런 것만 쓰고요. 또 광안 보니까 과거 산하 제한 정책으로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주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의 급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출산율이 저하되는데 가장 직격탄을 날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뭘까? 전 그걸 써주려고요. 여성 인구가 과거 산하 제한 정책으로 여성 인구가 줄었다. 이건 너무 먼 얘기죠. 지금 당장 이 시대에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줄어들게 만든 원인은 주출산 여성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착안해서 그걸 적어줬고요. 사회문화적 요인의 내용을 보니까 결국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라서 인식이 바뀐 거 써주되 어떤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는지를 써줬고요. 그리고 여기 경제적 요인 되게 많죠. 이런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몇 가지를 추려다가 마지막에 등, 이러이러한 등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단은 프랑스 출산 장려 정책의 목적과 주요 정책을 자료 3에서 찾을 건데요.
자료 3으로 한번 가보면 프랑스의 정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본받을 만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목표로 삼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출산과 육아를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요거 붙였어야죠. 자, 국가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목표로 삼아. 네, 요게 이제 목표가 된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 그다음 여기 뭐 황성원 건양대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가끔 이거를 굳이 다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말했는지 출처를 밝혀라 라고 하는 조건이 없다면 굳이 이 사람이 말했다는 건 어차피 관련 자료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그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요. 프랑스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문단 구분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문단에서 하나씩 가져오는 것이 어떨까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이미 목적 봤고요. 두 번째 경우에 소득세 과세제도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주요 정책 중에서 첫 번째 소득세와 관련해서 소득세 과세제도를 써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여기 이렇게 무료 공립 유치원을 제공한다는 점 이런 거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문단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무료 공립 유치원을 제공한다는 거에다가 뭐 더불어서 만약에 문장 쓰시다가 좀 분량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다양한 시설이 있다. 네. 뭐 이런 것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료 공립 유치원은 유치원만 한정지어 얘기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다양한 시설이 있다는 거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네 번째 문단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좀 고쳐야겠네요. 요거 이 문단은 자료 1만 보면 되죠. 네, 이렇게 하고 요 자료 3 받고요. 그 다음 여기 4문단에는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목표를 쓸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본계획, 추진과제 세부 정책을 세 가지를 쓰래요. 근데 여기 자료 3이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료 3에 프랑스 얘기만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프랑스의 정책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게 진짜 107회 실제 문제에도 그랬어요. 자료 3 아랫부분에 우리나라의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대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 나오거든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라고 우리나라의 목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쓰고 그런 다음 저출산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4개, 세부정책 4개. 요거는 분량이 말을 덧붙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열을 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미리 적어봤거든요. 제가 적은 예시 답안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1문단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문단은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어 2022년에는 1982년 대비 70%가 줄어들었다. 제일 첫 번째 내용 확인하셨죠? 자, 이렇게 확인한 건 좀 체크하면서 가볼까요? 우리나라 연도별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1982년에는 2.92명이었고 또 이렇게 연결어미가 나오면 뒤에 쉼표를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원래 쉼표 뒤에는 띄어쓰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바로 붙여 쓰는 건데 이걸 이렇게 붙여 써버리면 쉼표와 숫자를 같은 칸에 넣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저질러요. 컴퓨터가 그렇게 오류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띄고 얘를 그냥 이렇게 지워준 겁니다. 네, 여러분이 실제 쓰실 때는 연결어미, 고, 며 이런 데에는 쉼표를 좀 찍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02년에는 1.17명이었으며 2022년에는 0.78명이었다. 하고 마침표 찍었어요. 그럼 요거 지금 두 번째 자료에 해당하는 것도 확인이 됐네요. 자,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최고였던 해는 2020년으로 5,184만 명이었고 여기 단위 잘 보셔야죠. 2072년에 총 인구수는 3,622만 명으로 예상된다. 추정된다.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자료 다시 한번 제가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다 들어가야지 제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가야죠.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저출산이 문제가 지속되면,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학령인구, 병역자원, 생산인구, 총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 라고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을 우선 적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의 특징이 뭐였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요인은 복합적인데, 복합적이라는 말, 그게 이 문제의 특징으로 제시되었던 거니까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우선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남녀 모두의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이 상승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는 청년들이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에는, 어떤 요인에는 하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식이 바뀌었다.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는 인식이 바뀌었다. 이렇게까지만 쓰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결코 너를 좋아해. 말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에 호응을 잘 지켜줘야 자연스러운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난 널 좋아한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난 널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맞춰줘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경제적 요인으로는 불안정한 고용, 소득 불안, 주택가격 상승으로 저출산이 떨어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요인에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줘야 앞뒤에 호응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쉼표나 마침표 같은 거 정도는 우측 한계선에 이제 다 말이 끝났어요. 어디다 써야 되지? 그냥 마지막 칸에 있는 그 안에 같이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 돼서 말씀드리면 원고지를 쓰는 서술형 10번은 제목이나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쵸? 어떤 분께서 여기다가 제목 쓰고 자기 이름까지 쓰셨대요. 절대. 예, 절대 아니에요. 한번 저랑 첨삭을 해보셨으면 그런 실수 안 하셨을 텐데 같이 저랑 첨삭을 못 해보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제목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내용만 분량 안에 깔끔하게 여기다 뭐 잘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뭐 자기 얘기 쓰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런 내용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생각 쓰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게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각각의 요인들까지도 정리를 해줬습니다. 되셨죠? 세 번째 문단 가볼까요? 이렇게 썼는데요. 프랑스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막 정말 그냥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 맞춰서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그 목적에 맞춰서 모든 정책들이 만들어진 거겠죠. 주요 정책으로는 소득세 과세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이 감면되게 하였고,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게 정책이다. 라고 주요 정책으로는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호응을 맞춰줬어요. 소득이 적은 가정은 추가적인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하고 여기 마침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표를 찍으면 이게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화면 잘 보여드리려고 마침표를 이렇게 뺐는데 원래 마침표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3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 공립 유치원을 제공하고 정부가 인증한 양질의 육아 도우미도 지원받을 수 있다. 뭐 임신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정책도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넣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내용, 필요한 내용만 적었을 때 감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만 잘 들어맞으면 문제없는. 네. 왜냐면 원래 준 게 많으니까요. 자료가 되게 많고 써야 될 분량은 적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쓴 것만 정답으로 인정한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료는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글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들어맞을 것 이런 걸 잘 체크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우리나라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목표를 쓰자. 그게 자료 3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나라는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세우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하고 여기 쉼표 있죠? 그리고 다음에 작은 따옴표 있죠? 이런 작은 따옴표는 한 칸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고요.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제 목표 설정까지 갔습니다. 이제 하나 남겨두고 있는 거죠. 추진 과제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 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응과 도약이었다. 이렇게 나열된 걸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야지 내용을 다 적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자료들에서는 내가 원하는 몇 개만 뽑고 그런 것 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데 밑에 이렇게 표로 딱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럴 때는 웬만하면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미 한번 요약 정리해서 적어준 거잖아요. 그럼 이미 한번 요약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뭐를 빼거나 할 때 내용이 다 안 들어갔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개수를 정해준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4개, 4개 이렇게. 그래서 개수를 세서 만약에 4개인데 하나가 빠지면 감점되고 뭐 이렇게 채점 기준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표로 제시해 주는 경우는 4개를 다 쓰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걸 다 쓰는 그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세부 정책은 영아수당 신설, 육아휴직 이용자 확대, 특수고용자의 육아휴직 권장, 공공부유시설 이용률 50% 달성이었다. 이것도 역시 나열되어 있는 거 4개 다 써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그냥 이었다, 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까지도 해결이 되는 거죠. 모든 내용 다 들어가게 분량 맞춰서 이게 제가 25글자가 들어가는 한 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 쓰고 다 계산해서 몇 자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이 분량에 맞게 제가 만든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은 30자가 들어가는 그 실제 시험지의 원고지를 바탕으로 쓰신다면 아마 이게 더 간결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확 당겨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거랑 좀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신의 쓴 것과 비교해 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랑 같이 한번 써보셨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 쓰실 때에도 조금 가늠이 좀 되실 겁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런 게 다 좀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서술형 10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출제 기준 같은 것도 확실하게 막 다 알려진 바는 없지만 4문단이고 이 전체 문제가 200점 만점이라면 한 문단당 50점씩 배치를 했을 가능성이 크죠. 뭐 짧다고 뭐 확 깎고 뭐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0점씩 확인하시고 들어가야 될 항목들을 좀 나누는 거죠. 근데 내용만 나누는 게 아니라 뭐 여기에 만약에 형식상의 조건, 예를 들어 뭐 분량이라든지 이런 게 형식상의 조건이거든요. 가끔 뭐 이 단어는 꼭 들어가게 쓰세요.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형식상의 조건까지 다 맞추어서 내용을 이제 아마 출제 기준을 정하게 될 테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완성도 있는 답안을 쓸 수 있을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와 예상 답안지는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카페에 오셔서 참고하시고 실제로 한번 스스로 써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